안녕하세요. 이도훈입니다. 오늘 심화 제8호 2021년 6월호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희, 김선아 시인의 시와 사진입니다. 무거운 손, 김미희. 4년 만에 꺼내보는 사진. 엄마 손은 여전히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다. 또 올게요. 어여가 끼 늦을라. 손짓으로 그리던 그 마음. 지금도 김서방 핑계로 내모시려나 그 손. 울었다. 운다고 다시 쥐어질 리 없는 손이 시리다. 소주잔을 채워 올리고 절을 올리고 마음보다 늘 먼저 달려가 잡히고 잡았던 그 손. 없어요, 어머니. 벌써 내 애를 훌쩍 지내버렸는데 다음이 이어질까. 어머니 손은 무겁게 무릎 위에 얹혀 있는데. 이런 시를 보내주셨습니다. 칼로 새긴 시, 박혜람 시인. 눈물에 불이 켜지는 순간이 있다. 눈물 속엔 왜 슬픈 사람들만 사나. 초면인 사람들보다는 아무래도 구면인 사람들이 눈물 속엔 더 많겠지. 그러다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 계속 눈물 속에 넣어놓고 있을 사람보다는 영영 그 눈물 속을 떠날 사람이 또 많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글로 사진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심화 여름 신작시는 2021년 신춘문예 당선자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김민식, 김철, 남수우, 유수진, 윤혜지 5분의 신춘문예 당선작과 시작 노트 그리고 신작시 2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시는 네이버로 검색하시면 제 블로그를 통해서 원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호 나의 시 나의 생은 최문자 선생님의 작품을 실었습니다. 너무 많은 시 속에 있었다. 최문자 선생님 글 중에서 어렸을 때 글이 인상적이었는데요. 72쪽에 있는 시쓰기 2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를 입학한 지 한 달 만에 6.25 사변이 일어났다. 새벽에 총소리가 수없이 울려왔고 아버지가 마루 밑 지하실로 우리를 데리고 갔다. 전쟁이 났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다. 피난을 하다가 조치원 근처쯤 머물렀을 때 아버지는 당시 15세 된 오빠와 나를 먼저 전주로 내려보내기로 했다. 오빠는 주소 적은 종이와 돈을 허리에 차고 내 손을 잡고 우리는 전주를 향해 내려가던 중 금강 근처에서 군 트럭이 수없이 달려오더니 그중 한 트럭이 오빠를 강제로 싣고 갔다. 울며 불며 오빠를 기다리다가 날이 저물자 나는 강 근처 마을로 찾아 들어갔다. 어느 날 갑자기 8살짜리 거지가 되었다. 나는 어느덧 동네에서 화제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이미 한글을 획득했으므로 온 동네를 다니며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책 읽어주는 아이, 군대 간 아들 남편에게 편지 써주는 아이. 답장이 오면 나는 답장까지 읽어줘야 했다. 문학의 습작 2기를 맞은 셈이다. 춥고 배고팠다. 굶지 않고 배길 수 있었던 것도 글솜씨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어머니는 어렵게 오빠에게 소식을 듣고 미친 듯 딸을 찾아 헤맸다고 했다. 수소문하던 어머니는 금강 근처에서 나를 잃었다는 소문 하나만 듣고 금강 근처를 모조리 뒤져 어느 날 9개월 만에 나를 찾아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었다. 그때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상한 일이다. 어머니는 나를 찾아내고도 나를 서울 집으로 곧장 데려가지 않았다. 오히려 그 동네에
좋은 집을 한 채 사서 침대도 놓고 커튼도 치고 많은 책을 사주셨다. 친구들을 데려다 간식을 주면서 집을 구경시키면 친구들은 부러워하기도 하고 책을 빌려가는 일이 잦았다. 그곳 초등학교에 월반까지 시키며 나는 전학했다. 거지 소녀가 어느 날 머리를 파마를 하고 꽃무늬 포플린 원피스를 입고 구두를 신고 학교에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백일장을 비롯해 모든 상장을 이 집에서 싹쓸이 간다고 어머니들께 볼멘 소리하던 아주머니도 계셨다. 생각난다. 그 말을 하며 나에게 꿀밤 주던 아주머니.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얘기가 쭉 전개되는데요. 선생님의 어머니가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거지로 살았지만 거기에서 거지가 아닌 서울 아이로 다시 이미지를 변신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후에는 치마 추천 등단하신 이원표 시인님이 있습니다. 공강규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셨고요. 양평강 외에 9편의 작품이 실렸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양순 시인의 고양이와 산다, 수땡이 가다 라는 글로 수땡이와 이별을 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심화 1, 강지혜, 고한나, 김학년, 김진대, 도복희, 김휴, 심승혁, 양향수, 이우디, 정상미 시인 10분의 작품이 실렸습니다. 시 읽는 계절은 김효은 시인의 삶과 죽음, 배달 오토바이가 배달하는 것들 이란 제목으로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예전에 배달 오토바이에 관한 시를 한 편 쓴 적이 있는데요. 많은 공감이 가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심화 디카시 강희복, 박주영, 박찬희, 박철한, 서성윤, 유수연, 정상미, 정진용, 정혜경, 한인석 이렇게 10분의 작품이 실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후에는 심화 디카 에세이에 대한 그 예시작품을 한번 실었는데요. 우리가 요새는 글을 자유롭게 쓰고 사진도 자유롭게 찍고 보관하는 그런 세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 쓰기가 더 쉬워져 가지고 예전에 포토 에세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포토 에세이는 한 장의 사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에세이를 쭉 썼던 건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다 보면 한 장의 사진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토 에세이라는 걸 제가 한번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에 블로그에 글을 올린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글과 사진이 병행되다 보면 이야기 전개하기도 쉽고 또 읽는 사람이 사진과 글을 통해서 그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글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디카 에세이를 시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식의 디카 에세이를 쓰셔서 다음 호부터 응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제 네이버 블로그에 있던 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디카 에세이를 쓸 수 있다. 좋은 글을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호 시집 속 작은 시집은 이소연 시인의 나는 천천히 죽어갈 소녀가 필요하다 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고른 5편의 시가 있고요. 또
에세이 어떤 세계에는 이란 글이 실려 있습니다. 이번 호부터 새로 함께하게 된 이혜미 시인의 옥탑방 편지입니다. 빛과 그늘의 영토에서. 앞으로 좋은 글 많이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진기 시인의 시시때때로 표정 연습, 표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지영 시인의 시담시담, 이번 후에는 신지영 시인의 동시 5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노트도 같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호 문학기행은 책방 이듬을 다녀왔습니다. 김희든 시인이 운영하시는 책방인데요. 지금 자리를 옮겨서 책방 이듬 시즌2 1.5층 시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은정의 오후의 문장, 남겨져야 하는 직업. 그래서 사진과 글 함께 실려 있습니다. 여행인문학 조성찬 박사님의 외로운 여행자 이분 바투타, 이런 글로 이분 바투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저는 예전에 그 이분 바투타의 여행기를 한번 읽었거든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마 시야전에 실린 작품들이 우리가 전에는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었는데 이번 호부터는 분리해가지고 군데군데 실려 있습니다. 같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빈 시인의 디카시앗, 소확행, 김영빈 시인. 새로 이사를 간 그 집에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도 하고 사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3편의 디카시 작품, 색깔론, 심스 트윈스, 같이 3작품을 실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화 논평, 이병철 문학평론가가 우리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몽상, 이런 제목으로 심화 7호에 실린 여러분들의 작품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작품이 거론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작품이 거론된 것을 보시고 같이 시를 더 음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심화 여름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